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수급 주체 가운데서 가장 또 많은 개인 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쪽이 연기금이죠. 어제는 전주에 있는 이 연기금 본사에 개인 투자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또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연 연기금의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까? 왜 팔까? 이런 와중에 사는 종목군들도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부장님, 너무 오랫동안 팔아서 이제는 하루하루 숫자 세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45일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오늘도 지금 좀 팔고 있던데요. 매도 현황 어떤가요? 네, 오늘까지 따지면 이제 45일이고요. 이 전일까지 44거래 했으니까 12월 24일. 사실 거의 악몽의 시작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이때부터 연기금이 이전에도 사실 매도 추세가 좀 더 강하긴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팔았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부터 44거래일, 오늘도 거의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5거래일 연속 순매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2월 24일부터 한번 따져본다라면은 연기금은 이 전일까지 13조 3,343억 원. 오늘도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기금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52억 원 정도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본다라면은 13조 4천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팔았냐를 비교를 해보면 기관의 여러 수급 주체 중에 최근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든 매도든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연기금입니다.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연기금인데 물론 굉장히 큰 기관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7조 9천억, 오늘까지 하면 한 8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연기금이 13조 4천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좀 알 수 있겠고요. 이 반대로 이 개인들은 12월 24일부터 전일까지 31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따지면 한 32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전일 지수가 좋지 않았는데 이 전일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12월 24일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2월 24일 종가가 2,806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더라도 3,000선 돌파했었고요. 그러면 3,200까지도 갔었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 연기금 매도가 가장 결정적이었죠. 많이 나올 때는 8천억 이상까지도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가 지수가 상단을 더 뚫고 올라가는데 상당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연기금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할 때는 개인이 열심히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냥 하루도 빼지 않고 오늘까지 45거래일간 가열차게 팔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사실은 연기금도 변명할 거는 많습니다. 우선은 주식 비중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연기금 가장 크게 본다라면 해외 투자, 그리고 국내에는 채권과 주식, 해외에는 사실 대체 투자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은 17%가 넘었었고요. 국내에는 주식 비중 16.8%, 2025년까지는 15% 내외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리스크 관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기금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기금 지금 본사가 이 지방으로 바뀐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의도에서 많이 멀어졌겠다는 부분들은 매니저들이 사실은 지방까지 내려가고 싶어하는 매니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기금들의 매니저들 부족한 그런 이유들도 있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이 전체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밸런싱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같은 주식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매도 금액대로 계산을 해본다라면 연말까지 한 24조 원 정도,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규모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이 매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내 자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식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채권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채권 가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중을 따지게 된다면 채권 비중이 또 떨어지게 되죠. 주식 비중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비중도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이런 영향들까지
좀 받았기 때문에 주식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인력 요치가 힘들다, 지방으로 가서 인력 요치가 힘든다라는 이야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보고요.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매도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채권 가격의 하락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팔게 되는 건지 매수로 전환될 만한 이런 동의는 없는 건가요? 그 시기를 따져보자면 언제쯤이 될까요? 예, 사실 제일 좋은 건 정치권에서 결정해 주는 게 제일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정치권에서 함부로 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매도를 줄이거나 이 밸런싱을 다시 맞추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도 규모가 좀 줄은 추세죠. 오전에는 매수 인적들도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런 압박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치권에서 영향을 좀 더 세게 준다라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우선은 매도 규모도 좀 맞춰야 되겠고 장이 좀 더 좋아지는 악재가 좀 더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3월 달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이슈들이 좀 많죠. 한 3년 전부터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 감사 보고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5월에는 공매도가 또 재개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됐을 때 좀 주식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몇 년간 살펴보면 주식이 하락했을 때 연기금 구원투수 등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연기금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높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늦으면 한 6월 정도가 좀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5월이면은 한참 멀었네요. 한 2달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좀 마음을 비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몇몇 종목군들은 샀다고 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화학 섹터라든지 이쪽으로는 또 매수가 들어가던데 연기금이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연기금의 매도와 매수가 전에는 좀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점점 이 패시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매니저들 수가 훨씬 적게 필요하고 좀 다른 비난에서도 지수를 따라가는 이 패시브한 추종을 하게 되면 지수와 비슷하게 갔을 때는 이 큰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지만 하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고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거뒀다. 그럼 비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인 특징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산다 그러면 안정성,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매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그야말로 이 차화정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었죠. 차화정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연기금은 차화정 중심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차화정이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차화정들 많이 좋았었는데 이쪽 부분 차화전이죠. 차화전 중심으로 좋았었는데 이쪽 부분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4조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이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대부분 최소 4천억 이상을 이 자동차, 화학, 이 반도체, 이 전자인 반도체 이 세 섹터 위주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매도보다도 매수가 중요합니다. 어느 종목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연기금이 사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좀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S-오일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요. 이 정유주들이 이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하고 정제 마진 굉장히 바닥 찍으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정유와 화학 중심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 부분들도 사실은 실적이 작년 초기에는 좋지 않다가
이 패널들 가격들, LCD 쪽으로 좋으면서 이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리 연기금이 45거래일 동안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실적으로 유지되다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이 거의 확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 매수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는 이쪽 자산운용 지침도 변경이 됐었고, 그리고 한때는 이쪽 정부 측에서 국내 한국판 뉴딜 쪽으로 자금을 투자한다, 뭐 코스닥 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연기금 자금 유입이 일부는 될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뭐 계속해서 파니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사실은 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도 이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혹은 굉장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 속도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